네.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까지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서류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오늘이 마감이죠. 그래서 이 학교들이 진행 상황을 보시면 서울대학교는 접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접수 일정이 변경되었고,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대학교가 긴급공지를 올렸죠. 그 긴급공지를 올린 부분이 지금 현재 다른 대학교의 약간의 샘플링 같은 그런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원본을 제출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라든가, 또는 이메일 접수도 받아주겠다든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학교의 이 방법은 앞으로 다음 해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원서 접수 또는 서류 제출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들이 직접 오셔서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보다는 PDF나 또는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그냥 서류를 보내는 방법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지금 홍콩 대학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세대학교는 이제 작년에 1차, 2차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1차, 2차로 이렇게 바꿨는데, 원서 접수 방법이 변경되면서 사실은 학생들이 일단 원서 접수를 해놓고 그 다음 서류를 추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조금 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1차에서 또 내가 탈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연세대학교에서도 잘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려대학교는 이미 다 끝났지만 작년에 고려대학교의 선발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국제입학처에서 지금의 수시를 담당하는 인재개발처로 바뀌어버렸는데,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바뀌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전의 고대와 같지 않은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올해 조금 의외였습니다. 입시 요강도 급작스럽게 발표하고 기간도 되게 짧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별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조금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요. 조금 더 어머님들을 당황시킨 거는 지금 원본 제출을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이제 12년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학교가 문을 열지 않아서 원본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원본을 제출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학 담당자와 연락하시고 전화하시면서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강대학교는 지금 진행 중인데, 원래 서강대학교는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죠. PDF 파일로 다 받아서 지금 서울대가 하고 있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원서 접수했던 학생 숫자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쭉 그렇게 공개하지 않았는데, 연세대학교가 올해 서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몇 명의 학생이 지원했는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학처 측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650명보다는 좀 더 된다. 660명은 안 된다. 650명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숫자는 사실 작년도 647명이 지원한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비슷한 숫자죠. 비슷한 숫자인데, 연대가 지금 충분히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학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647명 중에서 173명이 지원했습니다. 올해 몇 명이 지원했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글로벌 인재학부에 지원한 학생 숫자가 좀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 인재학부의 위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글로벌 인재학부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가 키우기 위해서 12년 전과정 학생이면 좀 많이 간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작년부터 글로벌 인재학부에 대해서 많이 탈락시키는 학생들도 많이 생겼고요. 특히 글로벌 인재학부가 전공을 5개를 만들면서 미디어 학부라든지 또는 이 뷰티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든지 그런 학과를 만들면서 실제로 글로벌 인재학부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기술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 과에 대한 어떤 인지도 같은 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연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인재학부에 지원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신촌 캠퍼스는 아마 작년보다 숫자가 좀 줄지 않았을까? 예,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생각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 고려대학교 경쟁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작년도 2019년 9월에 553명이 지원했습니다. 553명이 지원했는데 올해 지금 지원한 숫자는 501명입니다. 52명이 줄었죠. 52명이 뭐 작으면 작다는 숫자지만 우리 재외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줄었을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냥 급히 나오시느라 준비도 제대로 안 됐고 뭐 이번에는 그냥 패스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12년 전 과정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2008년도, 2007년도, 2009년도 이런 친구들이 많고 출생 연도가 그래서 그 친구들이라고 하면 아마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래서 12년 전 과정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있던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한 감소라든지 또는 올해 이번 9월 전형은 그냥 난 넘기고 3월 전형에 지원할 거야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어쩌면 7월 달에 원서를 쓰게 될 때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는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쟁률을 잠깐 보실까요? 분석을 해보면 이 표는 잘 안 보시겠지만 이 표는 UAE에 가시면 있습니다. UAE 가셔서 경쟁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검정색은 작년도 숫자고 이쪽에 숫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색은 증가한 숫자고 파란색은 감소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면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과는 52명이 자연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47명에서 올해 5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작년에 어쩌면 많이 뽑았다는 거를 학생들이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문과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경영학과 정도밖에 없는 게 아닐까? 이 현상은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경제학과를 보면 또 나타납니다. 경제학과가 작년에 7명이 지금 12명입니다. 자연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증가했다는 것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즉 이런 쪽에서의 학생 선호도가 꽤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심리학과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언어학과도 좀 늘었는데 언어학과는 약간 조금 편하게 생각하고 지원하신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를 좀 비교해보면 작년에 생명과학과 지원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확 줄어들었고요. 대신 생명공학과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생명공학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가능성, 발전 가능성, 최근에 코로나 같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유전공학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가능성을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보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공계 쪽을 데이터를 보시면 아주 특이한 게 화학과와 화공생명공학과 두 과에 대한 부분인데 화학과는 자연 감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 감소했다. 근데 화공생명공학과는 숫자가 자연 감소에도 불구하고 늘어났고요. 기계공학과가 자연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공대들, 거의 대부분의 공대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취업이 안 된다는 부분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대 지원율들이 굉장히 지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기계공학부는 뭐 자연감소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기계공학부에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것보다는 다른 학과를 지원해서도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걸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봅니다. 컴퓨터학과, 국제학부, 미래학부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과인데 자연감소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유전공학부 역시도 자연감소인데 이건 조금 더 많이 줄었죠. 네. 이런 경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12년 전과정이 약 409명입니다. 고대보다 숫자가 좀 더 적고요. 지금 성균관대학교는 작년 지원 숫자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숫자는 훨씬 많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보면 공대 쪽 공학계열에서 지금 많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 사회공학 계열은 뭐 학생들이 조금 더 만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지만 또 이쪽도 인원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한동대학교까지 12년 전과정 학생들이 이렇게 아직도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12년 전과정 학생들이 뭐 3년 특례나 다른 재외국민 전형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만 학생들이 어떤 성향으로 지원하는가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3특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3특 아이들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